2022년 12월 21일 세계 톱저널 네이처에 발표된 연구 결과이자 정식 발표되기 전부터 이미 학자들이 5,840번 이상 조회했고 알티메트릭이란 영양도 점수도 세계상 1%급에 속하는 엄청난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일본 교토대에서 척추를 인공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내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이 영상은 인간의 척추가 형성되는 과정 중 일부를 보여줍니다. 생명 존중의 관점에서 배아를 인공적으로 만드는 일은 기술적으로도 매우 어렵고 윤리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정부에서 인간 배아를 이용하는 것에 큰 제약을 걸고 있기 때문이죠. 인간 복제라든가 아니면 태어나기 전부터 아기의 성능을 조절해버리는 등 여러가지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주 간단한 걸 하나 알아야 되는데요. iPS 세포예요. 일본의 야마나카 신야 교수는 iPS 세포를 발견함으로써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는데요. iPS 세포는 유도 만능 줄기세포 약자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세포를 재생시킬 수 있는 만능세포예요. 인간은 본디 재생 능력이 있어서 뭐 좀 까진 거 이런 거는 금방 낫잖아요. 자기 재생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재생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뭐 척추에 총을 맞아서 완전히 척추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어떤 천재 외과의가 와도 고칠 수가 없어요. 척추 손상은 약으로도 수술로도 절대로 고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척추 손상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재생 능력을 뛰어넘어 되돌아갈 수 없는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iPS 세포를 이용하여 척추 쪽에 세포를 카피해서 재생해버리면 척추를 다시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iPS 세포가 멋진 점은 윤리적인 문제도 피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줄기세포가 가지는 윤리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난자가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난자를 뭐 어떤 여성한테서 뽑아야 할 텐데 이게 윤리적으로 허가가 되기가 쉽지가 않겠죠. 또한 배아는 결국에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부분에서 반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iPS 세포는 아주 쉽게 말해서 성체 세포를 어린 세포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피부 세포에다가 야마나카 신야 박사가 발견한 유전자들을 활용하면 어린 세포가 어린 세포로 되돌아옵니다. 쉽게 비유를 하자면 저는 이미 농구 선수가 되기에는 키가 작고 신체 성능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 SOD라면 어떨까요? 지금 30대 SOD가 아니라 10대나 아니면 10대 그 이전에 아주 어린 시절에 SOD라면 어떨까요? 어린이들은 가능성이 무한하잖아요. 물론 뭐 농구 같은 거는 재능의 영역이지만 지금의 30대 SOD보다는 훨씬 더 가능성이 있겠죠. 어린이들은 어떤 것이든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거랑 iPSF는 비슷한 느낌입니다. 인간 같은 척추동물들은 소미토 제네시스 이런 생소한 과정을 통해서 저도 처음 들어보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생성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연구진들에 따르면 이거를 연구할 수가 없었고 윤리적인 이유가 컸으나 iPS 세포로 이런 문제들이 많이 해결됐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생의 과정을 인간이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야마나카 신야 교수가 iPS 세포로 노벨 생리학상 받은 지도 11년 이 정도가 흘렀는데요. 수많은 논문들이 나왔지만 여전히 발전 속도는 느립니다. 너무나 미지의 영역이었는데 드디어 교토대 연구진이 단서를 찾아낸 거죠. 교토대 연구진은 iPS 세포를 여러 신호들에 노출을 시키면서 테스트를 했는데요. 연구진은 십수개의 영상들을 공개를 하면서 패트리디시 위에서 다양한 인간 세포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인간 몸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지 그 미스터리를 풀어내는 것에 엄청나게 크게 공헌을 한 것이죠. 줄기세포에 여러 화학 신호들을 노출시키면서 테스트를 했는데요. 72시간 뒤, 79시간 뒤, 84시간 뒤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가 생기고 있었어요. 세포 덩어리가 성장하고 둔화되기 시작했죠. 배아들이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을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덩어리들은 척추라든가 근육이라든가 연골 같은 것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특히 연구진은 레티노기 애시드라는 뼈랑 연골을 생산하는 산의 한 종류라고 하는데 이 화학 신호를 가할 때 예상치 못할 정도로 세포가 굉장히 안정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네이처가 말했듯이 이번 연구는 척추를 형성하기 위한 엄청난 장애물을 극복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어요. 물론 강조드리지만요, 이거 하나 연구됐다고 내일부터 갑자기 척추 재생되고 그런 수술들이 이루어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논문이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상용화되는 데는 빨라도 10년, 진짜 통상은 30에서 50년 혹은 50년이 지나도 안 되는 경우도 진짜 부지기수예요. 하지만 빛조차 보이지 않던 암흑 같은 곳에서 드디어 단 하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처 실렸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계에서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연구를 본 한 네티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 배아 연구를 금지하는 것은 중세시대 때 교황이 인간의 해부를 금지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렇지 않냐. 2018년에 이제 펜실베니아 연구팀이 체외 수정에서의 유전자 검사 및 조작이 이제 배아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임신 8주 이전에 임산부의 자궁에 있는 배아를 강화시키면 슈퍼휴먼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속된 말로 여러분의 아기를 이제 태어날 때부터 키 190, IQ 140의 존잘남, 현실바 캡틴 아메리카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아기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연구진 2019년 세계적인 저널 셀에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가상의 배아랑 일반 배아를 비교를 해봤거든요. 결과적으로는요, 현재 과학 수준에서는 사실 큰 의미가 없었어요. 강화를 해봤자 키는 2.5cm, IQ도 2.5cm, 꼴랑 요 정도밖에 높은 수준밖에 안 됐어요. 하지만 연구진 논문에서 흥미롭게도 이런 말을 계속했어요. 이거는 시뮬레이션 된 데이터다. 미국에서는 특히 법적으로 강하게 제한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실험을 더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겠죠. 규칙은 늘 시대에 따라서 그 모습을 달리했어요. 윤리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주장인 것이죠. 이를테면 한국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낙태는 불법이었지만 이제는 합법이잖아요? 임신 22주 내 이제 낙태를 허용한다고 해요. 임신 22주면 저는 잘 모르지만 아기가 절반 정도 자라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아기는 낙태를 해도 되고 페트리드 시위에 있는 배아는 인간이 될 수 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실험하면 안 되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제 생각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게 답이 나오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너무나 예민한 주제고 또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들,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는 굉장히 예민한 주제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양자 이론의 창시자 막스 플랑크는 이런 말을 남겼겠죠. 새로운 과학은 당대 반대론자들을 설득하여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론자들이 모두 죽은 후 새로운 세대에게 수용되면서 승리를 거두는 법이다.